다른 동사 한번 써볼까요? 자, er gibt mir eine Blume. 그 남자가 줍니다. 나에게 꽃을 줍니다. 에게에 해당하는 부분 3격이 왔었죠. 인칭대명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칭대명사 3격 나에게 ich, mir, mich. 어떤 것이 와야 됩니까? 나에게니까 당연히 mir가 와야겠죠. 그래서 er gibt mir. 자, 뒤에 오는 건 무엇을 주다 하니까 Blume 여자죠. 여성 사격 무엇을 주다. 여성 사격이니까 eine, eine 해서 eine가 왔습니다. Er gibt mir eine Blume. 예, 기본적으로 geben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3격, 사격에 온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다음 거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schreiben 한번 볼까요? schreiben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동사죠. 어떤 말입니까? schreiben 무엇을 쓴다. schreiben 규칙 동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써보죠. ich 나는 씁니다. schreibe 우리나라 말에서도 schreiben은 어떻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쓴다, 적는다 이런 말이 되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쓴다. 뭐 편지밖에 쓸 게 없겠죠. ich schreibe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까요? 그 여자한테 한번 보내보죠. ihr 편지 뭐였죠? brief였죠. einen brief. Ich schreibe ihr einen brief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문장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독일어에서 몇 격입니까? 3격에 해당하고요.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독일어에서도 역시 4격에 해당되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Ich schreibe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여자에게 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 여자 인칭 대명사변은 어떻게 됐었죠? 그 여자 sie, 그 여자에게 ihr, 그 여자를 sie 하게 됐었는데요. sie, ihr, sie니까 그 여자에게는 당연히 ihr 와가지고 여기 3격이 와게 됐죠. 편지를 한 장 쓴다. 러브레터를 한번 보내보죠. 편지를 한 장 쓴다 하게 되면 brief 같은 경우는 남성입니다. 남성이 왔기 때문에 편지를 하니까 남성 사격이 와야 되겠죠. 남성 사격 부정관사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ein, eines, einem, einen. 예, 사격 맞네요. Ich schreibe ihr einen brief. 나는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쓴다. 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geben이라든지 schreiben 같은 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우리나라 말하고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다지 받아들이는데 혼란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보죠. 자, lieben. lieben 뭐였죠? 세계, 공통어. 사랑한다 이런 말이 들인데요. 사랑한다. 우리나라 말에서 몇 격하고 쓰이죠? 우리나라 누구누구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독일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혹은 무엇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 말에서도 을늘가 쓰이는 것처럼 독일어에서 역시 을늘로 표현이 됩니다. 독일어 을늘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죠? 예, 사격이었죠. 사격을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나는 ich liebe sie. 자, ich liebe sie 하게 되면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sie 사격 맞나요? 그 여자가 sie, 그 여자에게 ihr, 그 여자를 sie. 예, 맞네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sie 하게 되면 사격이란 것 별로 어려움이 없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antworten 이란 말을 한번 봅시다. antworten 혹시 기억나십니까? antworten 뭐였죠? 대답하다 이런 말이었죠. 누가 뭘 물어보면 대답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답하다 사람하고 한번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구누구를 대답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누구누구에게 대답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독일어 누구누구에게 대답하다 해서 에게에 해당하는 거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3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Ich antworte 그 남자에게 대답한다. 그 남자에게 어떻게 되죠? 그 남자가 er,
그 남자에게 ihm, 그 남자를 ihm이니까요. Ich antworte ihm.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남자에게 대답한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말 3격, 4격이 독일어의 3격과 4격과 우리나라 말의 에게를이 독일어에서는 3격, 4격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약간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끝이 나느냐? 기본적으로 동사의 격지배라는 말은 개념이 그겁니다. 동사가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떤 동사는 에게, 아까 대답하다는 누구누구에게 대답하다. 항상 3격과 쓰이죠. 독일어 문법처럼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말 누구누구를 사랑하다는 어떻습니까? 항상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다 말 않죠.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처럼요. 항상 독일어식으로 표현해보면 4격과 쓰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독일어 동사는 우리나라 말이 3격으로, 우리나라에게면 독일어에서도 3격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 말에서 4격, 누구누구을늘이 되게 되면요. 독일어에서도 4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요. 예외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동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helfen. 무슨 말입니까? helfen. 예, 누구누구에게 도와주다, 누구누구를 도와주다 이런 말인데요. helfen 같은 경우는요. 먼저 helfen, 도와준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불규칙 동사입니다. 내가 돕는 건 이 helf인데요. 원래 do는 어떻게 되죠? do에서 쓰려면 규칙대로라면 helps가 돼야 되겠죠. do helps. 근데 불규칙이기 때문에 helps가 아니고요. hilfst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남자가 돕는 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규칙대로 하면 er helpt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helpt가 아니라 er hilft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거 먼저 help은 도와준다라는 뜻, 그리고 불규칙이어서 do에서 hilfst, er에서 hilft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주제 격집인데요. helfen,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떻게 쓰죠? 나는 누구누구를 돕는다. 을르라고 같이 쓰게 되죠. 나는 누구누구를 돕는다.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나는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helfen 동사를 항상 3격으로 결합해서 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구누구를 돕는다 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4격인데요. 독일어에서는 누구누구를 돕는다 하지 않고요. 누구누구에게 돕는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항상 3격이 온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남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요. 독일어로 해보면요. Ich helfe.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남자를 돕는다니까 er, ihm, in이 되어서 여기에가 in이라는 말이 와 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 helfen은 항상 독일 사람들은 3격 누구누구에게 돕는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in하게 그 남자를 이란 말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남자에게 해당하는 im을 써서 ich helfe ihm, ich helfe ihm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 하나 볼까요? 너는 나를 돕는다.